안녕하세요. 문풀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상 일품 챌린지 진행하는 선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머지 정리 인수찾기, 즉 고등상에서 첫 번째 덩어리 문자와 식 파트를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었어요. 힘으로 노가다로 밀어붙여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흐름을 조금 파악해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추가로 더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찾기 기초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1을 대입해서 0이 되고 2를 대입해서 0이 됐을 때 어떤 인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요 정도는 이제 고등 개념 수준의 학습만 해도 어떤 값 넣으면 0이 됐어? fx에 무엇이 있구나 라는 거 인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자, fx에 1을 넣어서 0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 x-1이 곱해져 있다. x에 1 넣으면 0 되는 애가 2를 넣어도 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x-2도 있다라는 소리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나는 여기에 이 창의 개수를 붙이고 싶어야 하는데 이 창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걸 확인하고는 빼주셔도 좋습니다. A는 1이구나 라고. 그런데 이 창의 개수를 붙이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창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해서 0이 된다. 인수 찾기. 나머지 정리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형태, 이게 가장 쉬운 형태고요. 여기서 난이도가 살짝 레벨 다음 단계로 레벨 1으로 넘어갈 때는 어디가 변하냐?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을 넣었을 때도 1이고요. 2를 넣었을 때도 1이고요. 3을 넣었을 때도 1이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정된 값이 나오는 거죠. 고정된 값이. 그럼 얘를 형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f의 1 마이너스 1은 0이겠네요. 무언가 내가 f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데 형태가 fx 딱 이쁘지 않을 뿐이지 비슷한 패턴이죠. 2를 넣었을 때도 1 빼준 애는 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형태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은 1과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의 형태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fx-1이라는 애는 내가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 0이 되었습니다. fx-1이라는 형태는 0이 되었습니다. 언제? 1과 2를 넣었을 때 0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fx는 무엇입니다 해서 발전된 형태. 역시나 2차의 개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2차의 개수가 진짜 1인가? A라고 셋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습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발전이 되면 고정된 값일 때는 그렇지, 그 고정된 값만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어떻게? 내가 값을 넣을 때마다 나오는 값도 같이 변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1을 넣었을 때 1, 2를 넣었을 때 2지만 1을 넣었을 때 2, 2를 넣었을 때는 4, 3을 넣었을 때는 6 이런 식으로 규칙을 보여주면서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할 때.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풀어냅니다. 잘 풀어내요. 어떻게? f에 1 넣고 1 빼내가 0이고요. f에 2 넣고 2 빼내가 0입니다. 형태를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나면은 fx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감이 옵니다. fx에 무엇을 뺀다? 고정된 값이 아니니까 같이 변하는 형태. x를 뺐더니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나는 알고 있어요.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1과 x-2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요 정도까지가 보통 유형서의 가장 어려운 정도 문항이 되겠죠. 가끔가다 난이도 튀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 정도까지 내가 표현하고 풀 수 있다? 그러면 유형 단계까지는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튀어나온다?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형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px에다가 1, 2, 3을 넣었는데 특정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이 그냥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에요. 물론 3차의 개수가 1이라고 배려는 약간 해줬지만 난이도는 확실히 올라갔죠. 차수도 올라갔고 특정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등호가 연달아 나올 때는 제일 마지막에 는 K라고 세팅하면은 우리가 조건을 표현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요? 는 K, 즉 P1이 K다. P2도 K고 P2도 K고 P3도 K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변환시켰죠? 얘네들은 P1-K는 0이고요. P2-K도 0입니다. P3-K도 0입니다. 그러면은 PX-K는 인수를 PX-K는 인수를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K는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PX가 0이 될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X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K값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는 X-1, X-, X-3 인수만 있고 미지수는 없는 영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값을 주지 않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개입해서 는 K로 셋업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난이도라면은 이제 마지막 난이도는 내가 패턴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1, 2, 3 대입한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문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문항이죠. 이걸 이제 물론 자 2차식 PX라고 했으니까 3차식이었으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차식이라고 하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에 미지수 3개밖에 안 되네요? 선생님 저는 미지수가 3개 값이 3개가 주어지면은 연립방정식으로 ABC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한 번쯤은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고 주말에 내가 노느니 이런 노가다 한번 해보겠다. 네, 쉬는 시간에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풀고 있으면은 시험에서 막상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방식으로 풀면은 이 문제 하나 푸는데 5분에서 7분, 길게 걸리면 10분 먹어버립니다. 3문제, 4문제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얘는 내가 정리를 통해서 패턴이 눈에 보이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정리해야 돼요? 조건 얘를 정리를 해야죠. 자, 분모가 뭔가 눈에 조금 이렇게 잘 보이면 좋겠는데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30분의 P1은 그대로 적고요. P2는 15분의가 아니라 30분의 2P2로 적을게요. 마지막은 30분의 3P3가 되겠죠. 얘가 지금 6분의 1인 겁니다. 뭔가 흐름이 보이시나요? 30까지 싹 모든 항에 30을 다 모든 등호들의 30을 싹 곱하고 나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밑에는 P1이 아니라 1 곱하기 P1은 2P2에 3P 여기 등호죠. 3P3가 5다. 이거 는 K로 셋업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얘랑 같아요. 1 대입했을 때 앞에 1 곱해져 있고 2 대입했을 때 2 곱해져 있고 3 대입했을 때 3 곱해져 있고 패턴이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한 번 더 3개 나눠서 적어드릴게요. 아직까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 곱하기 P1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2 곱하기 P2-5가 또 0이고요. 3 곱하기 P3-5가 또 0입니다. 앞에서 하던 이야기랑 이제 매우 유사해졌죠. 형태가 조금 정리되니까. 즉 우리는 X 곱하기 PX에 X 곱하기 PX에 5를 뺀 애가
인수가 뭐가 있다? 1, 2, 3 넣었을 때 0 되는 x-1, x-2, x-3 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a 하나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조건이 또 있을 겁니다.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한 거고, 뭐 성립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a 값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요 생각 해주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의 레벨이 바뀌는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라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심화학습에서 우리가 1품 정도를 푼다는 거는 고등 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등에서 1품 문제집은 준심화 학습서지만 고등은 1품이 심화서입니다. 어려워요. 자, 그럼 이 심화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해야 되는 생각은 이 문제 내가 앞에서 본 거랑 되게 뭔가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잘 안 풀리면은 앞에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그리고 앞에 문제와 이 문제가 뭐가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는데 왜 안 풀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1품 문제집을 조금 푼 다음에 단원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요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뭐뭐 있었지,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연결되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던,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들이 어떻게 흐름이 생기는구나, 어떤 형태로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즉 변화의 포인트,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내가 어떤 난이도가 변경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부분을 바꾸면 난이도가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았으니까 넘어갑시다가 아니라, 그래도 오답 노트를 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흐름을 좀 파악해 보라고. 내가 이 문제는 요렇게 풀어왔던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난이도가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심화학습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내가 지금 풀었던 이 문제에서 어디를 바꾸면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아직 내가 접해보지 못한 문제지만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더 어려워지겠는데?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면, 창조해 볼 수 있으면 심화학습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블룸의 텍사노미, 즉 학습의 단계를 알려주는 요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이 있어요. 요 벤자민 블룸 교수님이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하위 단계가 암기, 이해, 적용. 그래서 무언가를 처음에는 머릿속에 일단 단기 기억이라도 암기를 해야 되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암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나면은 3 더하기 1이 뭔지, 5 더하기 1이 뭔지, 이제 그래, 하나씩 다음 수로 가는구나, 1을 더하는 건. 그러고 나면은 조금 더 넓은 덧셈에 적용하면서 덧셈 문제를 풀 수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제일 윗단계, 학습의 제일 윗단계는 분석, 비평, 창조인 거예요. 자,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앞뒤 문항을 연결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는 비평, 창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난이도가 올라가겠는데?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을 조금 해보면은 이해의 깊이도 정말 깊어지고요. 심화학습이 완성되는 건 물론이고 수학을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넓어집니다.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심화학습의 완성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일품 챌린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렵죠? 네, 고등상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고등의 완성 단계쯤에 해드려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할 거 미리 들어놓고 나중에 지금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래, 공부가 깊어지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셨었지 하고 다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품 끝까지 잘 달려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